40년 전 형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형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40년 전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들렸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1987년 겨울, 탄광마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형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수야. 이 새끼야. 17살 명수는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형, 진정해. 칼 내려놓으라고. 형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 2개 잘렸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서울에서 책이나 보고 있었지?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다야? 엄마 병원비는 누가 냈는데? 네가 냈어? 내가 냈지. 칼이 벽에 꽂혔습니다. 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 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형의 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형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난을 탈출한 한 남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에 묶여있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1970년대 중반, 경상북도 어느 탄광마을. 마을 전체가 석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명수는 7남매 중 5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교사였지만 시대의 풍파에 밀려 탄광관리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세상은 공부보다 더러운 게 많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라. 하지만 아버지는 명수가 12살 되던 해 쓰러지셨습니다. 심폐증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7이 나눠 먹자. 그래도 배부른 척하자. 명수는 그날 처음으로 가난이 뭔지 알았습니다. 가난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어머니가 혼자 굶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부들이 놀렸습니다. 야, 명수. 너네 집 또 전기 끊겼다며? 가난뱅이 새끼. 김치 냄새 나는데? 명수는 매일 운동장 구석에 숨어서 혼자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명수에겐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공부. 그는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머리만큼은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명수야, 너는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있어. 공부해라. 계속 공부해. 그날부터 명수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탈출. 이 검은 골목에서, 이 가난에서, 이 냄새에서 벗어나는 것. 16살. 명수는 어머니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엔 3,000원.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삶은 고구마 2개. 기차 안에서 명수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나 이 가난 꼭 벗어날 거야. 하지만 서울은 냉정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그를 때렸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 발견한 곳, 버려진 인쇄소 창고. 그곳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손전등을 켜고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법전.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명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언어구나. 그날부터 명수의 밤은 공부였습니다. 낮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엔 창고에서 독학. 손에는 잉크, 마음에는 불.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돼. 명수는 대학생이 아니었지만 대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도서관에서 6시부터 인쇄소에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야, 큰형이 사고 났다.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었어. 손가락 2개를 잃었다. 명수는 그날 밤 기차를 탔습니다. 4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하지만 마을은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 병상에 큰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명수야, 네가 왔구나. 형,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가락 2개 없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수야, 너 서울에서 잘 지낸다며? 그냥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큰형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도 잘 살아야지. 명수는 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의 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셋째 형도 다쳐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재봉틀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7남매 중 멀쩡한 사람은 명수와 막내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니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꼭 됐다.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명수는 그날 밤 창고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2년 명수는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향 마을은 들썩였습니다. 탄광마을에서 판사가 나왔다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지역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가 세상을 이겼구나. 명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이제 변호사 됐어. 형도 서울로 올라와.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큰형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형, 왜 그래?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네가 뭘 도와? 니는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큰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명수야, 니는 성공했어? 근데 그 성공 뒤엔 누가 있었는지 아냐? 내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 엄마 병원비 된 거, 그거 다 네 책값이었어? 형, 미안해. 내가 미안하단 말하지 마. 그냥 네 잘 살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그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셋째 형이 술을 마시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형이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은 아니다. 근데 네가 미운 건 어쩔 수 없다. 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명수는 서울 큰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야. 네? 어머니? 니는 성공했지? 네? 어머니 덕분에요. 그런데 말이다. 니는 행복하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니는 성공했지만 아직 행복하진 않다. 명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다. 다만 형제들을 놓쳤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근데 형들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건 네가 먼저 놓았기 때문이다. 네가 서울 갔을 때 형들은 니를 보냈다. 네가 공부할 때 형들은 일했다. 네가 성공했을 때 형들은 망가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모르겠다. 어머니도 답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혼자 못 산다. 3일 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맨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20년, 명수는 55살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명수는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탄광은 폐광됐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명수는 차에서 내려 그 검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뛰어다니던 그 골목. 명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골목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발밑엔 여전히 이 흙이 묻어 있구나. 명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는 사라졌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어머니, 저 아직도 당신 아들 맞지요? 가난은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누군가는 성공을 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운은 어머니의 손등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손등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명수는 자신과 가족들이 겪었던 가난은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합니다.